솔잎은 한국 사람에게 낯설지 않은 재료입니다. 어릴 적 송편을 찔 때 떡 밑에 솔잎을 깔았던 것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산과 들 어디를 가도 늘 보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숙하고 평범해 보이는 솔잎이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솔잎이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솔잎을 건강 식재료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솔잎일까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실제로 솔잎에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 솔잎을 몸의 흐름을 돕는 재료로 기록해 왔고요. 그리고 현대 연구에서도 솔잎에 들어있는 성분이 여러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통의서의 기록과 현대적인 연구를 함께 보면서 솔잎이 건강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솔잎을 액상 형태로 활용하면 좋은 이유와 함께 우리 식습관에 어떻게 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활관리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다들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시지요?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 가거나 회복이 느려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중년 이후 우리 몸의 변화에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체내 시스템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대사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속의 물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을 온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는 우리가 먹은 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둔해지면 몸 전체의 리듬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몸속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기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에서는 솔잎을 전반적으로 기혈과 관련된 재료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과 혈액순환을 의미합니다. 즉 솔잎을 몸속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재료로 바라본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중국의 고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역시나 익숙한 이름일 수 있는 본초 강목에서는 소나무 잎이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돕는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신농본초경에서는 소나무 계열 식물이 장기간 섭취 가능한 식물로 언급됩니다. 이처럼 전통의학에서는 대체로 솔잎을 몸의 흐름을 보조하는 재료로 설명합니다. 조선시대 의서에서도 솔잎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에서도 소나무 관련 약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몸의 기운을 돕는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솔잎은 몸에 갑자기 강하게 작용하는 약재라기보다는 생활 속의 재료에 가깝습니다. 이제 현대 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잎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그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식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입니다. 사람이 이런 성분을 섭취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2011년에 부산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뜨거운 물로 추출한 솔잎이 비교적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는 결과와 함께
세포 실험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향도 관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은 몸속에서 세포가 산화되는 부담이 커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반으로 잘라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비슷한 산화 과정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솔잎 속에 카테킨과 프로안토시아니딘 같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카테킨은 녹차에 포함된 것으로도 잘 알려진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리고 프로안토시아니딘은 포도씨나 베리류에도 들어있는 폴리페놀 계열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식물의 항산화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이 솔잎 추출물을 사용하여 진행한 동물 모델 세포 실험에서는 염증 관련 지표의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솔잎 추출물을 통해 특정 염증 신호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방어 반응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솔잎 추출물이 이런 염증 반응에 대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고지방 시기를 한 동물 실험 모델에서 솔잎 추출물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과 지방 관련 지표에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대사 관련 신경 신호가 변화한다는 것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중국농업대학교 연구팀은 폴리페놀 관련 연구 수백 편을 분석한 메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메타 분석에 따라 폴리페놀 섭취가 혈압과 지질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바로 이 폴리페놀이 솔잎에 들어있는 성분인 것이니까요. 솔잎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곧 폴리페놀이 주는 효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마다 수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식품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라는 관점에서 솔잎을 솔잎액이라는 형태로 마시는 것의 유용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잎은 차로 우려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차를 우리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액상 형태로 만든 솔잎액을 섭취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이죠. 액상 형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매번 같은 농도로 준비할 수 있고 소량으로 꾸준히 섭취하기 쉽습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하기 쉬운 형태인 것입니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을 오래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이건 비단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솔잎액도 이런 루틴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거기에 솔잎액을 소량 더할 수 있겠지요. 또 저녁 식사 후 물을 마시는 시간에 함께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존 습관에 붙이는 방식이 가장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소량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건강관리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건강 상태는 대개 천천히 변합니다. 적어도 몇 달 동안의 생활 패턴이 우리의 몸 상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떻게 개선될지 기대하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컨디션의 안정성입니다. 하루 컨디션의 고점과 저점은 어떤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이 줄어드는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식후 피로감이고요. 세 번째 기준은 생활 루틴 유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장 섞인 기대치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리백도 이런 기준 속에서 우리 몸의 변화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내는지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솔리백을 단지 우리 생활 속 하나의 재료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리백은 갑자기 몸을 바꾸는 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재료입니다. 전통 기록에서는 몸의 흐름을 돕는 재료로 언급되어 왔고, 현대 연구에서는 솔잎에 포함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과 관련되어 항산화 효과, 혈압과 지질 지표의 개선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잎백에 이어 다음 영상에서는 꾸지뽕을 다뤄보겠습니다. 꾸지뽕은 솔잎과는 조금 다른 연구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 반응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는 항상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정 식품 하나만으로 건강이 개선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영상은 생활관리 관점에서 전달해드린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 있고, 중요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특정 식재료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건강 식재료를 전통 기록과 현대 연구를 함께 참고해 과장된 표현 없이 차분히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